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8일 오후 7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84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우스햄튼 팬 이동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직에서 매주 라이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월요일팀에 오랜만에 또 동근이가 왔습니다. 오늘은 네네. 예준 원이 이제 사정으로 빠졌기 때문에 제가 왔고, 네. 파견 근무로 왔죠. 네, 그래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월요일은 오랜만이니까. 월요일은 예전에 이제 예준이가 안 왔을 때. 그러니까 예준 네. 원이 전역하기 전에. 아 맞다. 둘 다 예준이죠. 맞다. 예준 2가 저번에 한번 안 왔을 때가 네.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준 원이랑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저희는 주로 뭐 이번 주야 경기 얘기 안 나긴 하는데 주로 네. 경기 얘기 다루고 프리미어리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사우스햄튼 팬이잖아요. 좀 근황이 어떤가요, 사우스햄튼? 리그 22로 역시나 꼬라박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화 들어가기 전에 한 30분을 소튼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처음에는 그냥 좀 얘기를 풀기 시작을 했는데 나중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칭찬을 한마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못해서 제가 칭찬할 포인트는 없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지금 사실 소튼의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지난번에는 울버햄튼과의 약간 강등, 약간 단두대 매치에서 약간 또 멸망전 한번 했죠. 패배를 하면서 약간 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 뭐 아직 그래도 경기가 많이 남았으니까라는 뭐 희망 회로 정도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그냥 네. 20등 받고 그냥 정신을 다 차려야 됩니다. 근데 뭐 좋았던 점 전 하나 딱 뽑아보자면은 램스데일을 영입한 건 엄청 잘했다. 그거는 진짜 히트다. 램스데일은. 그 선수 영입 안 했으면은 독보적인 20위입니다. 독보적인 20위예요. 그래도 지금 한 번은 이기지 않았나요? 한 번 에버튼전에 네. 이겼는데 에버튼전 MOM이 램지데일.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즉 이 말인 즉슨 램지데일이 그 경기 없고 다른 선수였다. 네. 졌다. 그렇죠. 지금 네. 승점 1점이다. 근데 라는 램스데일도 소리입니다. 지금 부상이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램지데일이 네. 이제 그 사이에 또 손가락 부상을 당해서 6주 동안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망했습니다, 팀이. 이제 마지막 칭찬할 구성마저 사라진 상태예요. 그래서 뭐 안타깝긴 한데 근데 뭐 일단 사실 우리가 시즌 전에 예측을 한번 했을 때도 전력상 사우스햄튼 조금 이제 어려운 팀들 중에 하나다. 근데 뭐 네. 객관적으로 봐도 맞죠. 사실 2부에서 올라온 팀이고 심지어 2부 1등, 2등도 아니라 이제 승격 프로볼 거쳐서 올라왔으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봐도 돈을 걸려면 저도 20위에 걸었을 겁니다. 진짜 돈 걸면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좀 예상 외로 너무 좀 경기가력이 답답해가지고 그게 문제인 거죠. 말씀하시기로는 약간 팀이 체질에 안 맞는 좀 전술을 구사를 한다. 너무 역습은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점유율만 신경 쓰다가 역습 맞고 지는 패턴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이랑 별로 그러니까 챔피언십이 있던 그 사우스햄튼이랑 지금 사우스햄튼이랑 뭐 스타일 자체는 완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전술이나 이런 거. 이제 점유율도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4등이더라고요. 점유율 4등 20등 네. 팀인데 와, 첼시랑 미쳤다. 리버풀 사이에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제 점유율 높게 가져가는데 비해 득점은 7득점으로 리그 꼴찌를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득점 장면들을 보면은 역습으로 꼴는 장면이 많은데 웃긴 거는 이 팀은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율 축구를 하는데 점유율을 해서 득점을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막 그 스완지 같이 뭐 그런 네. 느낌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역습으로 우리가 역습을 해서 득점한다. 골 넣는 장면이 많아요. 그런 거를 보면은 모순된 축구를 좀 하고 있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로는 이제 저번 시즌에 벌리의 콤파니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에 좀 열합판이다. 그거에 이제 좀 립 버전급 베타 버전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면 지난 시즌 콤파니는 사실 계속 그걸 고집을 하다가 결국 강등을 당해버렸잖아요. 네. 그럼 소튼도 이거를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진다면 그냥 무난하게 강등 당하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네. 지금 해외 사이트 보면은 러셀 마틴이 아마 경질 배당 1등일 거예요. 1등이죠. 그러면은 소튼도 만약에 이 타이밍쯤에는 한번 감독 교체를 고려해볼 만한 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근데 딱 그 감독 경질 타이밍이 한 번 있었는데 근데 그 경기는 에버튼전에서 이겨버려가지고 약간 유예됐어요. 캐삭방이었는데 네, 집행 유예가 됐어요 지금. 근데 이게 뭐 계속
승리를 얻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지면은 특히 이제 또 이제 11월, 12월 일정이 아주 가관이거든요. 아직 뭐 첼시랑도 안 만났고, 그러게요. 네, 맨유는 만났고 맨시티 만났지만 어쨌든 리버풀과도 안 만났고, 어쨌든 강팀과 일정이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경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뭔가 팀이 믿고 가는 분위기예요. 그 사실 시즌 중간에 재계약을 했어요 한번. 그럴 정도로 믿음을 줬기 때문에 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남기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감독이 이제 통수 전적이 있습니다. 소트 올 진짜요? 때도 스완지 통수 치고 온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콤파니처럼 이제 나 혼자 미넨으로 도망쳐버리면은 그러니까 뭐 얘가 사우스햄튼에서 팀을 약간 잘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강등을 시키고 런을 쉴 수도 있다. 펩이 그렇네. 펩 칭찬 도르가 있거든요. 어. 이렇게 이런 축구 스타일 좋다. 칭찬했대요. 뭐 그리고 사실 이게 프리미어 리그인데 아무리 그래도 뭐 이게 지금 네. 찬스 메이킹도 최하위권이고 유효시팅도 최하위권이고 득점도 최하위권이지만 그래도 점유율 자체 이렇게 가져간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거긴 하잖아요. 사실 네. 이 정도 전력으로 그런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좀 물론 이제 뒤에 좀 의미 없는 볼 돌리기가 많긴 하지만 아니 그것도 어렵잖아요, 사실. 사실 네. 팀의 그런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네네네. 그 뒤에서 공 돌리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앞에서 골을 못 만드니까 그게 좀 많이 답답한 거죠. 사실 지난 그런 거에 시즌 콤파니도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완전 전술이 똑같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이 팀 컬러에 맞는 감독을 미넨이 원해서 데려간 거잖아요. 사실 지난 시즌 벌리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우리가 올해 강등을 당했지만 어차피 2부 가면 우리가 또 패왕일 거니까 콤파니와 함께 바로 뭐 승격을 노려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런을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소튼이 올해 이렇게 무난하게 강등을 당했는데 러셀 마틴이 점유율 축구하는 감독이네 하는 팀에서 이제 콜이 왔을 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면 뭔가 소튼 팬들은 야 너를 믿고 재계약까지 해줬는데 이거를 강등 되자마자 바로 떠나버리냐? 이거는 사실 저는 벌리가 느끼는 충격 이상으로 좀 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벌리도 실제로 이제 지금 강등이 됐고 네 지금 잘- 이제 네, 리그 4등이에요. 4등. 네, 4등이고 이 팀이 되게 무승부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네 지금 스코파커가 네. 감독으로 있는. 원래 홈파니 있을 때는 진짜 100득점 넘게 했나?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챔피언십을 때려 누르고 왔는데. 부쉈었는데 이제 감독이 아무래도 이탈을 하다 보니까 요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게 소튼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지금. 근데 이브 리그 한 번 강등 당해 보니까 두 번 뭐 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아 이제 그러니까 정리됐다. 익숙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부 리그 경기가 오히려 더 재밌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기고 하니까 이게 승리를 하면 즐거워요. 사람이 아무리 축구의 그렇죠. 수준이 저급하든 맞아요. 축구가 뭐 좋든 저급하든 이기면 좋아요. 이기면 막- 좋아요. 막 90분에 골 먹은 것보다는 90분에 우구당탕탕 골 넣는 게 축구 팬 입장에서는 더 그게 마음에 남거든요. 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시작됐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소튼이 이번 시즌 보면은 95분, 94분의 골을 정말 많이 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하루가 그냥 우울한 채 시작을 해요. 아씨 이게 역시 안 될 클럽인가 보다 이러고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2부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지금 라고 솔직하게 이제 말해봅니다. 11라운드 했는데 벌써 2부 최적화가 끝나셨어요 이미. 지금 다음 주부터 그 챔피언십 경기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실 것 같은 그런 딱 마인드셋을 탑재하신 것 같아요 지금. 거기선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 사우스햄튼 스쿼드를 쭉 보고 있는데 이게 결국 점유율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큰 문제로 보이는 게 크랙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점유율 축구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사실 중앙에서 어떻게 다 풀어서 하겠어요. 그래서 측면으로 가서 결국 측면에서 1대1을 하고 결국 내줘서 그 빈틈을 활용하는 뭐 사실 뭐 첼시도 그렇고 그렇죠. 레이스도 다 그렇죠. 마찬가지잖아요.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는 자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18살 선수인 디블링이 제일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제일 잘할 정도면은 나머지 쓰레기 성인 선수들은 뭘 하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첼시 같은 경우도 이런 축구를 하면서 파머가 안 풀리는 날엔 진짜 한없이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소튼의 파머가 디블링이다. 이거는 사실 그 자체로 되게 암울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디블링이 물론 전도 안 유명한 좋은 선수라는 건 아니지만. 선수긴 합니다만 지금은 이제 에이스면 좀 곤란한 친구라서 이 선수가 네. 지금 이전 시즌이 프로 데뷔 첫 시즌이에요. 네. 첫 시즌인데 얘가 에이스다? 공격 쪽에서 그냥 팀 망했어요. 팀이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이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다.
지금 최전방 자원도 사실 이런 축구에는 뭐 스튜어트가 아니죠. 애담 암스트롱, 네. 그다음에 카메론 아처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후보로 가면 이제 더 심각하고 이제 폴 로누아츠, 로스 네. 스튜어트, 술레마나 뭐 이런 이제 약간 강력 나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친구들. 와 잠깐 챔피언십 있었던. 리그 0골의 윙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공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또 아니라서 네. 뭐 카메론 아처 정도에 조금 이제 간간히 보여주긴 하는데 음. 사실 좀 쉽지 않죠. 아담 네. 암스트롱 같은 경우도 공간이 있어야 되는 친구들 또 그렇지도 않고. 네. 네. 그냥 그러네. 솔직히 스쿼드랑 확실히 안 맞는 전술이긴 네, 하네요. 강등당하기 좋은 전술이. 스쿼드예요. 근데 음. 솔직히 스쿼드가 나쁘다고 생각은 하는데 너무 좀 그걸 감안해도 그걸 감안해도 이건 좀 심하다. 저는 어쨌든 감독이 잘 하려면은 이 주어진 스쿼드를 가지고 거기에 맞는 좀 전술을 짜야지 좋은 감독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소튼이 걷고 있는 길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팀과는 약간 거리가 먼 길을 네. 걷고 맞아요, 있는 게 맞아요, 아닌가. 맞아요. 약간이 아닌 거예요. 많이. 많이. 심지어 다음 경기가 이제 리버풀이기 때문에 네, 리버풀한테 먹골을 먹힐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6골 먹긴다 해도 안 이상할 것 아, 같아요. 그리고 이 램스데일 이탈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이제. 램스데일이 손발 안 나오면 골절이라고 하는데. 예, 6개월 6주 걸려요. 6주. 6주면은 이제 12월 중순쯤 돌아오니까 그 전까지 한 소튼이 많은 실점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을까. 원래 주전 VIP가 골키퍼였던 될걸? 바주누도 아직 빠져 있죠. 네. 네, 아직, 바주누는 안 보는 게 더 친상이 좋긴 아킬레스건 한데 부상이라 예, 이제. 네. 이제 복귀는 했어요. 근데 이제 경기에 1년 동안 거쉬었으니까 네. 뛸 상태는 아니고. 그래서 또 이제, 메카시가 나올 텐데 메카시가 나오겠죠. 메카시 초반에 이제 엄청 불안해가지고 또 이게 영입을 한 건데. 급하게 램지를 산 네. 건데 얘로 시즌 치르면은 그냥 20이다 해서 램지를 샀는데 그냥 20 램지를 사도 20이야. 그냥 20위는 아니고 그냥 20이가 로얄 20이가 되는 거죠. 이제. 램스데일이 맞긴 하는 20위가 네, 되는. 램지를 막아서 22. 근데 이제 로얄 22가 되겠죠? 암울합니다. 팀이 그래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최근에 않아요. 이제 좋은 소식 하나는 이 팀에서 타일러 하워드 벨리스가 또 음. 국가대표에 네. 차출돼서 데뷔골을 또. 아이 뭐. 네. 근데 솔직히 FMC 그 정도 아닌가요? 그 정도 선수 아닙니다. 그 정도 선수 아닌데 뭐 그 이거- 잉글랜드 감독이 예전에 U21 네 팀 맞아요. 맞아요. 감독이 리카슬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주장이 테일러 하우드 아 벨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으로 뽑혔다. 아 인맥 네, 축구다. 인맥 축구를 했다. 근데 골을 넣었다. 아 그렇다. 진짜 이게 칭찬할 게 없으니까 어. 국가대표에서 국가대표에서 벨리스가 활약- 이제 곧 로이킨의 사위가 된다고. 네, 맞아요. 네. 로이킨의 사위. 진짜요? 맞아요. 이 세계관이 이게 다 로이킨의 이어져 사이가 웃긴 거는 뛰는- 이제 하우드 벨리스는 맨시티 쪽 이수죠. 출신인 거죠. 이수죠. 네. 네. 근데 로이킨은 맨유 아니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보다 강한 게 또 이게 혈연이 이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유명한 말이 있죠. 자네는 에티하드 가서 먹게. 를 하지 않을까. 아, 근데 뭐 어쨌든 막 소셜 미디어에 로이킨이 올리고 하는 거 보면 되게 관계는 또 뭐 좋은 것 같고. 아 그럼요. 일단 뭐 아무리 그런 미친 네. 좀 경기장에서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지만 가족한테는 그래서 좀 소트는 유들유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20이다. 20이다. 망했습니다. 뭐 기분 좋게 지금- 꺼냈는데 뭐. 네. 그게 제가 응원하는 응원팀들이 다 망했어요. 소튼 22, 성남 2부 리그 꼴등. 왜 이러지? 한화 가려고 못 감. 망했습니다. 하나는 최근 분위기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는- 돈도 많이 쓰고. 하나는 시즌 안 할 때가 제일 경기 안 할 때가 가장 제일 분위기가 따뜻하죠. 좋아요. 예. 이제 스토브 리그 때 그러면 딱 다음 시즌 달궈주고 또 새로운 구장 또. 네, 새로운 아유. 구장 가면 뭐해? 꼭 가려고 못 갈 텐데. 그렇습니다. 다음 시즌은 하나는 야구 경기 얘기는 안 할 하지만 때 가장 분위기가 좋습니다.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아니 갈 수 있지 않을까가 아니지. 가야 되지 돼요. 않을까? 가야 되는 성적, 가야 되는 스쿼드인데 지금 아니다. 선수 2명 영입하면서 지금 한 120억 128억. 네, 네. 정도 썼는데 화약을 팔아서 네, 이거는 거기다 잘 쓰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소트는 안타까운데 그래도 후반기 가고 하면은 좀 반등의 기미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근데 왜냐면은 또 이제 같은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네, 내려오고 네, 있는 네. 팀들이 좀 있거든요. 물론 이 팀들이 언제까지 못할까는 좀 잘 모르겠긴 한데 사실 펠리스랑 울브스 상황이 좀 생각보다 심각하긴 합니다. 근데 같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울브스하고 하는 경기를 제가 봤는데 네, 네. 울브스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울브스 2대0으로 이겼는데 선수 딸깍이 있어요. 얘네는. 쿠냐 그날 12시 이러면은 골 넣고 그냥 1대0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경기가 그냥 둘 다 그냥 마카의 경기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울브스도 네. 그러니까 좀 억울했어요. 왜 저런 팀한테 2대0으로 지고 있는 거지? 그 네. 한 끝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뭔가 울브스도 스쿼드는 지난 안 시즌까지 좋은데. 잘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동네 보면은 좀
좀 암울합니다. 그래서 뭐한 경기를 보고 15위 있는데. 레스터 정도까지는 이제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 아 진짜? 네. 차이도 뭐 그래도 아직 두 경기 안쪽으로 있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는 기대 안 되지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건 아예 준비 안 한 그냥 토크였는데 좀 길게 네. 갔는데 준비한 오프닝 토크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재미있는 소식이 하나 떠서 가져왔어요. 네, 네. 허정무 씨가 축구협회장 출마를 뭐 거의 공식적으로 뭐 네네. 이제 발표는 본인이 발표한 건 아니지만 기사로 보면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사실상 본인 피셜 네. 보면 그쵸. 99%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선거 운영위원회가 이제 12일까지 구성이 되고 그리고 1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부터 사흘간 후보자 등록을 하고 2025년 1월 8일에 선거하고 그리고 22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게 새 축구협회장 선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몽규 회장은 이제 25년 1월 21일까지 임기가 되고 그리고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후보 등록이나 뭐 아니면 본인의 공식 발표나 이런 거는 아직 없다고 합니다. 또 이분은 승인을 미리 받아야 돼서 신청해서 맞아요. 감사 같은 그런 것도 그쵸. 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아직 절차는 진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네, 가장 최근 소식이 아무래도 그거 아니었나요? 자격 정지 권고를 네. 받았다. 그런 이슈였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좀 잠잠하기는 네. 하지만 뭔가 이 4선 부분이 실제로 실행이 될지도 저는 네.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뭐 이제 좀 위쪽 부분인 이 대한체육회 네, 그쪽도 맞습니다. 보면 결국 이제 자격 정지는 됐지만 그쪽 회장도 결국 재출마는 맞아요. 허용이 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정몽규 회장도 출마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본인이 결정해서 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이제 정몽규 회장의 그런 어록 중에 하나가 회장 나온 사람이 없어서 내가 계속 하는 거다. 뭐 이런 지난번에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죠. 혼자 나와서 혼자 네. 됐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허정무 음. 같은 사람이 나와준다면은 좀 그런 논리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할 수 있다. 반박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근데 이제 허정무 씨, 뭐 일단은 우리의 최근 기억은 이제 그 대전 쪽에서 네. 그 활동을 하셨었고, 약간 그 총괄하는 분으로. 네. 뭐 그리고 전에는 이제 축구 국가대표 감독도 했었고, 뭐 굵직한 분이긴 한데 뭐 선수 시절에 뭐 네덜란드 일찍 진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사실 축구적으로는 뭔가 대단한 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회장 이제 행정으로 가면 좀 다른 면이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허정무가 그런 좀 헉카우터라 그래서 그 선수 보는 눈은 걔도 좋은 모습을 보여왔어요. 일단은 박지성으로 일단 네, 뭐 박지성을 이렇게 좀 발탁한 걸로 네. 시작을 해서 뭐 이용표 선수, 기성용, 구자철 등등 뭐 이렇게 선수들 많이 네. 발굴해냈고 배준호 선수가 요즘 스토크에서 핫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배준호 선수를 발굴한 것도 허정무 씨거든요. 그리고 또 윤도영 선수도 지금 잘 크고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붐을 일으킨 거는 맞는데 그런 스카우트 능력과는 별개로 좀 이렇게 행정직을 맡을 깜냥이 되냐? 근데 그건 아직 좀 미지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대전에 있을 때 사실 운영을 어떻게 하셨나 이런 거는 사실 전 들은 바는 없고, 근데 일단 이분의 이미지 자체는 이제 원로 축구인. 저는 그냥 그 정도거든요. 원로 축구인. 원로 축구인 슛 성애자. 예. 네, 그게 제일 유명하죠 아무래도. 슛. 그래서 슛 이제 슛 나중에 권고를 받았죠. 이제 네.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제 꼼지락 슛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좀 필름이 기억에 남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허정무 씨가 여러 이제 최근엔 대전에서 맡기도 했고 예전에 인천 쪽에서도 맡기도 아, 했던 그렇네요. 걸로 네, 기억을 네, 하는데 대전 쪽에서도 이제 뭐 평택 지니 맞아. 커넥션 문제 등 인천하니 갑자기 그 생각나. 네. 이진법 축구. 뭐 그런 네. 문제도 네. 있었던 것 같고 그 파검 유니폼 네. 사건도 예전에 있었고 어쨌든 최근에는 이제 뭐 평택 지니건 사건 가지고 좀 말이 뒷말이 있었죠. 네. 막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축구인으로서의 그런 능력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이미 너무 네. 오랜 시간 좀 검증이 돼 있었는데 저는 축구 협회장은 조금 다른 차원의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제가 좀 아쉬웠던 거는 정몽규 회장이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뭔가 이 자리를 견제해 줄 만한 사람, 나도 여차하면 축구협회장 하겠다, 약간 이럴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게 지금까지는 좀 아쉬웠다면, 저는 그래도 이렇게 한 명이 딱 물꼬를 트워주면은 좀 더 한두 명 정도는 더 후보자에 좀 오르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경쟁자가 생겼다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허정무 축구협회장이라는 그림이 얼마나 좋을지는 솔직히 아직 그림이 잘 안 그려지기는 합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히 정몽규 회장부터 먼저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맞아요. 하지만 근데 어쨌든 여러 전력 강화위원회 운영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느꼈던 거는 뭐 당연히 이제 협회장도 문제지만 그 아래에 있는 이제 뭐 축구인이든 아니면 맞아요. 비축구인이든 지금 이제 축구협회를 현재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약간 원로한 인물들의 능력 부족, 그냥 능력 부족이라고 해야죠. 그런 것들에서 많은 실망감을 느꼈기 때문에 과연 허정무 협회장이 만약 된다면 네. 만약 그들과 결별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갈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봤을 땐 조금 의문이 되게 물론 이제 이분이 개혁을 할 그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하다못해 이미지는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사회에도 이미 축구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세고 셌잖아요. 뭐 젊은 층부터 해서 뭐 지소연 선수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 네, 정도로 그렇죠.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축구협회장은 저는 그래서 좀 더 행정에 능하고 뭔가 경영적으로 좀 더 수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좀 더 이게 밸런스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협회장도 축구인이고 이사회도 축구인이고 이러면은 뭔가 좀 더 고이지 않을까?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그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가지고 좀 더 뭔가 그런 양궁협회나 이런 것처럼 전문 경영에 그렇죠. 특화된 경영인들이 사람이라던가 그런 하는 분들이 게.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 관점에서는 동의를 하고 어쨌든 이제 허정무 씨가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구단에서 그런 운용진 역할을 맡았지만 네. 근데 그것만을 토대로 뭔가 이제 축협집에 도전을 하려 한다면은 이제 그 밑에 있는 분들을 좀 경영인이나 이런 걸로 채우는 것도 좀 절충하는 방안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허정무 씨가 이제 한국 축구에 족적이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또 이제 축협에 들어와서 뭔가 쇄신을 하거나 그럴 거라는 기대가 사실 딱히 별로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분도 그 우리가 비판을 하고 있는 원로 축구인 중에 한 분이기도 하고 뭐 직접적인 대상은 아닙니다만 지금 뭐 이제 최우선 목표는 이제 뭐 정몽규 회장을 내려오게 만들고 뭐 견제하고 이런 역할로 좋겠지만 어쨌든 뭐 사실 선출이 돼도 뭔가 크게 바뀔 거라는 기대는 안 되긴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의의가 있는 거는 그냥 정몽규를 끌어내린다. 그렇죠.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준이가 말했던 대로 이 허정무를 시작으로 뭔가 다른 후보들이 네. 더 나오면 네. 좋지 않을까. 네, 그게 가장 네. 베스트 흐름이죠. 저분도 출마를 하네. 그럼 나도 해볼까? 라는 흐름이 그렇죠. 되면 좋은 거죠. 그래야 이제 표가 나눠지게 되면서 아니면 이제 또 밑에서 또 올라오겠죠. 이제 점점 그런 좀 계속 이제 해먹는 구도로 가다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제 나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 우수한 인재들이 네. 도전을 하면 경쟁 체제가 마련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허정무 씨가 나이가 70은 안 됐지만 나이가 꽤 거의 70대죠. 있어요. 거의 70대죠. 사실 이제 뭐 정몽규 회장보다 많지 않나요? 정몽규 회장보다 맞아요. 6살 정도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출마 최대 연령이 70세인데 이 출마하는 날이 생일 며칠 전이에요. 네, 55년생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거의 진짜 한국 나이 70 됐네. 70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제 생일 때문에 된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근데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 번만 하고 물러나실 거니까 그런 그림이 될 연임에 수 대한 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이게 좀 무리한 얘기지만 연임에 대한 걱정을 아까 그냥 정몽규를 끌어내는 교두보로 삼을 수도 있다. 그냥. 교두보로 이제 공양왕 이런 것처럼 와 허정무 좋다. 공양왕설. 아니 뭐 농담입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도 정몽규를 갈수 있다. 가라는데 네. 의미가 있다라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수는 정몽규가 4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차선이 될 수 있겠죠. 그냥 막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뭐 차악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어쨌든 허정무 씨를 뽑는 게 좋은 대안은 아닐 수 있지만 최악보다는 낫다. 차악은 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일단 후보가 더 나오는 게 더 좋겠고 혹시나 안 그러더라도 어쨌든 뭐 교두보 정도는 삼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의의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때 또 12월 되고 하면은 또 저희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식은 또 동물이 나오기 때문에 동물이가 또 우리 호날두 씨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호날두 좋죠. 그래서 호날두 소식 한번 가져왔습니다. 호날두가
네이션스리그 폴란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하면서 통산 910호 득점해서 통산 1000골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리고 특히 또 두 번째 골이 바이시클케 원더골 첫 번째 골이었나 하여튼 맞아요. 한 골은 PK였고 네, 한 골은 이제 원더골. 한 골이 진짜 바이시클케 정말 멋있었어요. 네. 멋있게 굳이 헤딩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아니, 뭐, 쇼맨십까지 보유하신 우리 시우드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여유 있는 상황이어서 스코어가 네. 좀 본인 퍼포먼스를 좀 퍼포먼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러 온 팬들한테 기쁨을 네. 줘야겠죠. 아 뭐 그리고 여기는 약간 그게 웃고 넘길 수가 없는 게 포르투갈은 진짜로 지금 호날두가 주전이에요. 뭐 하무스 뭐 이런 친구들이 있었긴 했지만 하무스 부상이고 그래서 지금 진짜로 그냥 호날두가 뭐 그냥 우리가 되게 40까지 한다고 좀 조롱하는 면도 있는데 지금 포르투갈에는 호날두가 필요하고 어쨌든 뭐 잘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에서는. 근데 뭐 국가대표에서는 사실 최고 존엄 그냥 존재만으로도 네. 마킹이 붙는 선수가 뭐 일단 호날두긴 해요. 뭐 A매치 최전방으로 최다골 기록 보유자기도 하고. 따지면은. 네. 그다음에 지금도 뭐 사실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그러니까 약간 본인보다 전력이 좀 떨어지는. 네, 양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문 용어로. 근데 인정해요. 뭐 네. 리스테슌타인의 악몽 막 이런 거 인정을 합니다. 저도. 아, 네, 뭐. 룩셈부르크의- 아니 근데 이 폴란드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폴란드 못하긴 폴란드는 하는데 월드컵 나간 네. 팀이에요. 네, 네, 뭐그 좋은 정도는 팀인데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기록을 음. 숨을 쉴 때마다 만들어가고 있는 호날두죠. 호날두죠. 근데, 통산 910호. 근데 저는 이 양반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진짜 네. 천골 채울 것 같아. 진짜- 천골 채우고 은퇴할 것 같은. 또. 어쨌든 프로 통산이고 지금 이제 결국 사우디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또 가능한 아,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죠. 저는 네. 이 양반이 아들이 있죠 이제. 네. 호날두 저희가- 주니어. 호날두 주니어랑 뭔가 이제 아 르브론 할 네, 것이다. 르브론 할 것이다. 르브론도 이제 LA 레이커즈에서 그렇죠. 같이 네. 아들이랑 그런 같이 이제 뛰잖아요. 있어요. 네. 네. 아, 지금 이제 2부 갔습니다. 네, G리그 같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에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아들과 교체 투입돼서 은퇴.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베이비날든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지금 14살인가 14살? 15살인가? 아, 뭐, 네, 그랬던 것 한 같은데. 축구는 한 17에 데뷔해도 되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데뷔만 하면 되지. 그렇죠. 뭐 16살 그리고- 안수파티 같은 사례도 있으니까. 그리고 잘한대. 네, 거기서 맞아요. 에이스래요. 아, 그래가지고 진짜요? 운이 한 2, 3년은 더 해먹지 않을까. 이 양반 사실 이게- 욕심이라면. 일단 계약은 2년 돼 있긴 네. 합니다. 네. 뭐 1000골이든 뭐 아들두와 같이 뛰는 거든 사실 이 가정 자체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호날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지금 40살 되는 선수인데 90골 남았거든요. 네. 이 90골을 40살 되는 선수한테 할 것 같은데라고 하는 네. 것 자체가 어. 솔직히 음. 되게 쉽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솔직히 지금 손흥민 선수가 90골 더 넣고 은퇴한다 해도 대단하다라고 할 것 네. 같은데 네. 지금 40대는 호날두한테 90골은 넣고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이 선수의 위험을 좀 대변해주는 멘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양반은 뭔가 다음 월드컵까지 뛰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이 은퇴에 관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뭐 이제 곧 40살이 된다. 진심으로 축구를 즐기고 싶다. 동기부여가 되는 한 계속 할 것이다. 동기부여가 없어지는 날이 은퇴할 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동기부여가 있는 한 계속 하겠다는 언제 거죠. 없어질까? 미우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우라 나중에 이제 명함만 놀려놓고 한 경기 뛰고 아 나는 은퇴 안 했어. 이런 것만 좀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뭔가 추하게 그렇게 끝내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아니 뭐 그런 성격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놓을 때가 되면 내려놓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뭐, 한국에선 프로페셔널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뭔가 프로페셔널해요. 그렇죠. 그거는 그리고 인정해요. 지금도 이제 사우디 리그에서 뛰어서 좀 변방이 있긴 하지만 매 경기 좀 진심인 것 같긴 맞아요, 해요. 맞아요. 매 경기 뭐 가끔 뭐 챔피언스 리그 보나 이렇게 어디- 하는 거 보면 뭐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리그 우승컵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네. 이제 불초한 아릴달에 막혀서 리그 우승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에 뭐 리그 욕심은 우승도 있을 것 그렇고 같아요. 그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그렇죠. 욕심 네.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호날두 그래서 입장에서 언젠가는 한번 한국 팀이랑 경기하는 것도 한번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저 아침 결승을 가야 되는데 네. 결승이 좀 쉽지 않긴 하죠. 진짜 예전에는 이제 동아시아, 서아시아가 막 조별리그나 이런 데 섞이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 결승밖에 못 만나니까 뭔가 그러니까 아침에서 진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나중에 이제 K리그 팀이랑 호날두 막 상암벌의 복수 막 이런 거. 네. 호날두 막 13년 만에 아 막 그리고 이거 한국한테 지금 은혜를 우리 갚았지 한번 월드컵 때. 아챔 결승 같은 경우는 또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호날두가 한번 이제 예를 들어 FC K리그 팀이랑 서울이면- 붙으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링가드 매치 뭐 이런 거. FC 서울 물론 이제 상암 한번 서울은 더 이제 와라. 드디어 그가 아챔 온다. 진출 좀 간당간당하긴 한데 어. 지금
아무튼 서울 FC 팬들 미안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불타오를 걸. 뭐 서울에 서울 FC 하고 어쨌든 호날두는 계속되고 있다. 네. 그래서 호날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이다. 진짜로 이렇게 가다간 다음 월드컵 때도 진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 양반이 메시보다 늦게 은퇴할 것 같아요. 뭔가 욕심이 있어요, 양반은. 약간 메시는 그런 동기부여는 사실 메시는- 욕망이 좀 떨어지는 느낌인 것 메시는 사실 이룰 거 다 이뤘습니다. 네. 월드컵 우승까지 했으니까. 같고 메시는 지금 미국에서 약간 웃으면서 축구하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약간 호날두는 동료들이랑 아직도 화내면서 축구하는 맞아. 느낌이 그렇죠. 좀 예. 있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뭘 뭔가 원하고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픈 느낌이 호날두는 조금 남아 있는 것 음. 같아서 네. 사실 이번 국가대표팀 경기에서도 되게 좀 열심히 하고 네. 그 바이스킬 킥도 되게 사실 40살이 그런 시도조차 잘 안 할 법한데 네, 솔직히 보통 그냥 안 하지. 헤딩으로 넣어도 되는 득점이긴 했거든요. 아까 그러니까요. 동민도 말했지만 근데도 막 뭔가 음. 보여주려고 하고 여전히 슈퍼스타임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인드는 것 같아서 20대야. 마인드는 젊게 살아 형이. 젊게 살아. 이제는 신체 하는 나이도 행동도 30대 됐을 20대. 텐데 하는 행동은 10대이긴 한데 좀 좀 괜찮습니다. 거꾸로 갑니다. 진짜 늘- 마인드만큼은 진짜 젊지 않나. 진짜 젊은 마인드. 꼰대는 아닐 것 같아. 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날두도 뭐 이렇게 가끔 우리가 A 매치마다 좀 보긴 하는데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한번 의미 있게 좀 봤으면 또 좋겠네요.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여기까지 해 보고요. 저희 광고 들으시고 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예준이가 한번 읽어 주시죠. 루카이 광고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는 바로 루크아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노란빛의 루크아이 데이 렌즈는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를 90에서 95%까지 차단해 줍니다.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또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 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의 착용을 권장드립니다.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에도 착용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루크아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크아이 직접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광고 진행하겠습니다.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송파구 장지역 가든파이브라는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네. 팟캐스트 녹음 혹은 유튜브 촬영 이렇게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다른 녹음실에 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인스타 DM 혹은 이 메일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올해 아마 스포츠 뉴스에서 가장 많은 클릭 수, 그다음에 기사 수를 생산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뭐 현재 진행형이라서 저희가 이 약물과 안 다루다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과연 스포티비의 승부수는 통한 것인가? 사실 스포티비가 이제 다음 시즌인가요? 다음 프리미어리그 시즌부터 이제 프리미어 그치요? 중계권을 이제 쿠팡에 넘겼죠? 쿠팡한테 넘겼죠. 네, 맞습니다. 저는 뭔가 그 시점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계약이 끝나는 시기라 어. 뭔가 맞물려서 뭔가 스포티비가 이거에 대한 소스가 있나라는 생각이 음. 들었거든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스포티비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손흥민과 토트넘과의 이제 계약 네. 문제 이것도 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또 1년 연장 되는 게 이제 실시된다. 아하. 뭐 물론 이제 이전에도 뉴스는 많이 나왔지만 오늘 해가지고 여러 다른 소스에 의해서도 이 1년 연장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이 지금은 2025년 6월에 종료되는 네.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재계약 소식 없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매체나 네, 맞아요. 기사, 별의별 찌라시 이런 데서 진짜 별의별 소리 다 들은 것 같아. 뭐 미넨, 바르셀로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지구 네. 세 바퀴는 돈 것 같아요. 지구 세 손흥민. 바퀴 지금 이제 뭐 리버풀의 아놀드가 굉장히 지구 여러 바퀴 돌고 있고 네. 레알 마드리드랑 맞아요. 냄새가 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좀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은 이렇게 세계 일주를 하곤 하죠. 네. 근데 이게 특히 손흥민 선수한테 가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있고 뭔가 이제 팀을 옮긴다면 딱 네. 지금 한 번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이제 잘한다고 해도 나이가 들면은 기량이 좀 낮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해야 될 텐데. 원래 어쨌든 궁금하긴 해요. 초반에는 바르셀로나 이적설이 제일 먼저 좀 나왔던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원한다, 바르셀로나가 원하고 진지하게 막 영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 주변에서도 물어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바르셀로나 갈 것 같아? 이랬는데 개소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로부터 한 2달 가까이를 진짜 토트넘 계약 연장할 생각 없다. 방출 리스트에 올라갔다. 뭐 여기랑 링크난다, 저기랑 링크난다. 이렇게 계속 접하니까 저도 이제 슬슬
진짠가 하고 기사를 들어가 보는 수준에 이르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길게 지난 타이밍쯤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임드 기자들이 손흥민의 계약 연장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새로 재계약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예, 기존에 계약을 했을 때 1년을 구단의 의지하에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고 이제 그 맞습니다. 옵션을 발동한다. 뭐 이거 게임 FM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연장 옵션 딸깍하면 바로 되거든요.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네, 되는 그래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선수의 동의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 팀 선수가 팀 계약을 옵션인 했을 거죠. 때 네. 동의를 한 거니까 네. 그 옵션을 넣어도 될까? 써도 돼? 하고 계약을 할 때 명시가 된 거기 때문에 선수의 동의 없이도 발동이 되는 옵션이거든요. 사실 이게 옵션의 종류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렇죠. 팀 옵션이라고 해서 팀이 그냥 일방적으로 발동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선수가 일방적으로 발동할 네. 수 있는 것도 있고 상호 간의 합의를 통해서 옵션을 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의 의지에 의해서 손흥민의 계약이 2026년 여름까지로 연장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6년까지로 됐고 근데 이제 문제는 26년까지 됐다고 해도 결국 1년 반밖에 남지 않은 거고 결국 이제 다음 시즌 뭐 이번 시즌이야 당연히 걱정이 네. 이제 없어졌겠지만 이적에 대한 근데 다음 시즌은 또 이제 1년 남은 거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적 문제 혹은 뭐 어떻게 손흥민 선수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에 대한 얘기는 좀 끊이지 않긴 하겠죠. 근데 오히려 이렇게 1년 연장을 하는 것 중에는 판매 목적도 있다고 있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흔히 뭐 꼼수는 아니지만 이렇게 좀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수들을 판매하려고 할 때 그렇죠. 이렇게 1년 연장 옵션을 발의를 해서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보스만 룰에 적용이 안 되는 네, 사례가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이제 구단이 좀 더 선수의 몸값을 높일 수 있고 구단이 일단은 갑의 주도권을 갖는 거기 네. 때문에 1년 남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팀으로 판매나 이런 걸 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판매 목적을 이렇게 넣는 경우도 많아요. 이건 진짜 토트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 같은 네, 게 어쨌든 뭐 1년 반을 더 뛰고 여기서 은퇴를 하거나 FA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1년 반을 있음으로써 얻어주는 수익이나 아니면 경기력적인 측면이 되게 클 것이고 만약에 동근이 형 말씀대로 이거를 재계약 명분으로 1년을 연장시킨 다음에 이번 돌아오는 여름에 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사실 뭐 남는 것밖에 없는 장사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 되게 좋은 선택을 한 것 같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선택이 좀 어떻게 될지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기로에 섰다고 여겨지거든요. 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인 네. 거죠. 선수 커리어에서. 이 만약 이제 이번 여름에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계약 만료가 되는 시점인 내년 여름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2년 내후년? 뒤 네. 여름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재계약 제의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마지막 선택이 남은 것 같아요. 이제 선수 커리어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결국- 나이가 많은 선수니까. 뭐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토트넘은 좀 간을 보겠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고 아하.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일단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사실 손흥민 선수 나이가 현지적으로 많기도 하고 92년생. 좀 기량이 하락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최대한 뭐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 선수가 늦은 나이까지도 활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 때 마지막에 가서 재계약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사실. 네, 그게 근데 이제 만약 손흥민 선수랑 개인을 제쳐놓고 그냥 선수 A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당연한 일이죠. 네, 구단 나이 입장에서는 많은 선수 A라고 이제 봤을 때. 어쨌든 30대 선수가 심지어 공격수인데 주장이고 심지어 주장 뭐 그런 것 다 제외를 하고 어쨌든 손흥민 선수 선수는 A.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선수가 이제 30대 때 어떻게 될 줄 알고 이거를 장기 재계약을 박아버리다가 이제 못 해봐요. 네. 그러면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완전 실패한 계약이라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이제 손흥민 선수 정도의 그런 위상이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는 주급을 올려야죠. 네, 재계약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주급도 좀 짜게 느껴지고 있는 판에 당연히 올려서 재계약을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러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부진을 하면은 이제 그 구단 측에서는 실패한 계약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적인 사례로 이제 첼시도 한때는 이제 30대 선수들한테 1+1 계약을 해가지고 1년 계약 옵션 제한하고 이제 플러스 1년 옵션 이런 식으로 제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리가 연장 계약을 못 맺고 나간 것도 이제 1+1을 똑같이 테리 수준의 선수인데 존 테리도 예외는 없다. 존 테리도 예외는 없다. 램파드도 나갔던 게 그거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구단 입장에서 진짜 손흥민 선수라는 그런 구단의 주장이고 구단에 한 10년 가까이 있었던
뭐 사실 이제 뭐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네. 봐야겠죠.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해도 그런 걸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신중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좀 노장 생각나는 선수한테는. 케이스가 모드리치 사례가 음. 좀 여기에 적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레알 마드리드 역시도 좀 나이가 찬 선수들한테는 이제 1년 그렇죠. 계약을 제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죠. 모드리치 역시도 되게 팀에 대한 애정이 많은 선수고 또 팀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남아주기만 한다면 되게 좋은 입장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주급 요구를 원한다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사우디로 보내주세요 하는 입장이면 모르겠는데 손흥민의 지금까지의 스탠스는 다른 스타 선수에 비해서 되게 합리적인 네. 주급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에서 빅 오퍼가 왔을 때도 대한민국의 주장은 토트넘이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류를 선택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를 좀 고려를 하면은 모드리치가 레알에 남고 싶어 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돈을 자신이 조금 포기하더라도 단년 계약을 맺으면서 이 팀에 남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면은 이런 수순도 저는 되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1년 반 뒤에 끝날지 아니면 1년씩 계속 연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의 선택은 어느 정도 가혹한 프로 신임을 감안하면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지금 주급이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3억 3천만 원 네. 정도 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제 레시포드가 한 5억 넘게 받고요. 레시포드는 나가야죠. 그리고 맥과이어도 한 이 정도, 한 3억 정도, 3억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금액인지는 물론 이제 그럼요. 다 맨유 선수 간의 공교롭게 비교를 하다 심지어 보니까 토트넘은 케인이 있을 때도 케인을 이 가격에 쓴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주급 체계가 높지 않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흥민이 수용만 한다면은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 슈퍼스타를 이 돈이 되는 선수를 계속해서 안고 갈 만한 명분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뭐 주급 인상 요구도 네. 높지도 않고 뭐 토트넘의 충성을 바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거를 또 고려를 한다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뭔가 예우 이런 차원에서도 예우. 진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단년 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네. 팀에 남기는 게 오히려 더 그렇죠.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구단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있지만 이제 나이가 있는 선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년 계약으로 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제 선수가 장기 재계약을 원하면은 그렇죠. 고민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저는 아직 그 손흥민 부분에 선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경우에는 돈도 돈인데 네. 뛰고 싶어 하는 욕망이 맞아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모드리치도 당장 예를 들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출전 빈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주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줄긴 지금 했죠. 후보로 뛰고 있고. 근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신이 부상이어도 막 대표팀에 가겠다고 하고 부상이어도 나 부상 아니라고 하고 뛰고 싶어하는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만약에 토트넘이 돈은 유지를 해줄게. 근데 벤치도 괜찮겠니라고 하면은 사실 그때 가서는 손흥민의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네. 않을까. 그렇긴 근데 하겠네요. 뭐 사실 지금 상황 보면 뭐 손흥민이 벤치로 내려갈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고 근 그건 2년 내 지금은 아니죠. 2년 내에는 없을 것 같고 네, 물론 네, 이제 뭐 3년 4년 넘어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뭐 지금은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사실 상황을 봤을 때 네. 무조건 토트넘에 가장 필요한 1번이 또 손흥민이기도 하고 뭐 주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축구 그렇죠. 선수 실력만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공격진에 손흥민 빼면은 거의 그냥 사람이 없다. 그렇죠. 라고 지금 그 봐도 포지션에서는 돼야 1옵션이고 예. 여러 압도적인- 자원에서도 여러 자리에 뜰 수 있다는 게 손흥민의 장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해요. 네.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필요하고 어쨌든 손흥민도 뛰고 싶어 연장 하고. 옵션을 발동한 것은 음. 어쨌든 지금 당장에는 손흥민이 주전일 수밖에 없고 네네. 뭐 아무리 봐도 향후 1년 가도 음. 손흥민이 주전이거든요. 무조건 무조건 이제 그 자리에 진짜 막 나는 슈퍼스타를 사겠어 막 비니시우스 데려와 막 은바페 다 와 이러지 않는 한 네, 근데 손흥민이 토트넘이 그런 주전이에요. 그런 건 아니니까. 네, 예. 토트넘이 그런 행보를 보이는 구단은 아니니까 어쨌든 손흥민을 끌고 가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아까 제가 판매 목적으로 1년 연장을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판매보다는 오히려 그냥 1년 더 쓰고 그때 뭐 자유계약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1년 더 두고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죠. 연장 계약을 했다는 게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지만 다 뭐 상황 다 알겠고 뭐 네. 1년 남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근데 결국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아끼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활약을 많이 해줬는데 이 정도도 못 믿나 하는 맞아. 그런 서운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이죠. 건 있죠. 네. 아, 좀, 토트넘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 팬들이 가서 그 티켓값만 얼마 썼는데 그래. 응? 이제 아니 뭐 그거 해도 주급 줄 수 있을걸요?
그렇죠. 티켓 내고 우리 유니폼 사고 어, 스포티비가 중계권료 주고 이제 쿠팡이 더 많이 줄 거예요. 런던 투어 가면 토트넘 응. 스타디움 무조건 끼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면 진짜 거기 뭐 진짜 그 돈으로도 손흥민 선수 주급을 줄 수도 있어요. 토트넘 하스퍼 스타디움 투어비 이런 거 다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9년 동안 토트넘에서 뛰면서 주장까지 달았는데 이걸 연장 계약 안 해줘? 너무 토트넘 째째한 구단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의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동의하는 게 저는 이상하진 않다고 생각을 이상하진 해요. 않죠. 심지어 이제 토트넘이 뭔가 이제 그동안은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는 거죠. 토트넘이 그동안 뭔가 이루지 못했는데 손흥민이 뭔가 9년을 바쳐가면서 남아줬는데 케인 이걸 봐봐, 재계약을 그냥 안 해줘? 가잖아. 그러니까 케인처럼 떠나는 걸 바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트로피를 찾아서 가지는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2번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축구 선수의 인생은 이제 20대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한 번뿐인데 좀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그런. 그래서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 일단 연장을 했고 뭐 이번 시즌에는 이제 연장을 했으니까 네. 더 이상 이런 이적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시즌이 되면 또 상황 반복돼서 또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다음 시즌 되면은 계약 연장에 대한 협상 정도는 이제 할 것으로 물론 이제 뭐 지금도 했지만 뭐 결렬은 된 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다음 시즌에 공식적으로 그런 비드가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결국 이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토트넘이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팔든지 아니면은 그냥 정말 대우를 해주는 제안을 내년에는 해 주는 게 약간 이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한 2가지 정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말했지만 스포티비가 그렇게 좀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계약은 뭔가 들은 줄 알았어요. 손흥민이 계약이 2025년까지인데 이걸 2025년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뭔가를 들었나? 스포티비가 뭔가 들었나? 뭔가 소스가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1년 연장 계약 옵션을 한 이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타 리그 뭐로 간다 치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중계는 엄청난 타격이 있겠죠. 엄청난 타격이 반토막 있죠. 아래로 떨어지죠. 네, 사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제를 하고 보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계속 보겠지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사실 무료 중계로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왔을 때는 무료 중계로 거의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유료 중계가 됨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경기만을 무료 중계로 하는 흐름으로 가다가 또 어느 순간부터 유료 중계로 봤음에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급의 그런 프리미어리그가 사라지게 된다면은 한국에서의 프리미어리그 인기가 좀 시들해질 것 같긴 해요. 그거는 좀 그리고 뭔가 축구 전반 산업이 좀 위협받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당연히 다른 이제 유럽 팀으로 간다면은 좋은 팀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인 것과 아닌 것은 좀 차이가 그러니까 주목도가 있긴 하죠. 달라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양강 이제 라리가의 양강을 간다거나 이러면은 좀 되겠지만 이제 다른 리그로 간다 하면은 아무래도 주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실 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간 거 좀 대단한 성과지만 사실 그 리그왕이라는 리그가 사실 파리 생제르맹과 기타 똘마니들의 리그가 저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맞죠. 뭐 리그를 보진 않죠. 챔스는 보는데. 챔스는 보는데 뭔가 정작 리그 경기에는 그냥 뭐 소홀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데. 뭐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시청 시간에 봤을 때 현실적으로 뭐 챔스를 라이브로 보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4시 결국 45분 뽑아 먹을 건 리그에서 뽑아 먹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게 된다면은 전반적으로 축구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사실 이게 맞물려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손흥민급의 선수가 분데스리가에 간다고 해서 이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정말 박지성이 닦아놓은 그 프리미어리그 인기에 손흥민급의 슈퍼스타가 얹어지니까 뭔가 이렇게 팡 터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축구 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포스트 손흥민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축구 산업 자체가 좀 좌지우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프리미어를 왔으면 그렇죠. 좋았겠지만 정말 좋은 흐름, 뭔가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의 흐름이 됐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약간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파리를 가서 아쉽다가 아니라 네. 그러면은 축구 부비 더 잃을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 그건 좀 노출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라는 거죠. 뭐 일단 아직은 손흥민 선수가 네. 있고 뭐 내년 시즌까지는 뭐 있을 거니까. 있을 거니까. 다음 시즌까지는. 네. 그래서 뭐 일단 시간은 우리가 벌었는데 사실 다음을 생각을 할 시기긴 하죠. 물론 이제 그런 선수가 또 나오는 건 거의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한국인 네. 프리미어리거 득점왕 이거는 네. 이거는 사실 희귀한 어렵죠, 광경이죠. 진짜. 네. 그래서 진짜 다음 세대에 또 등장할 거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냥 손흥민을 또 만들어내기보다는 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렇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제부터 언급할 이 선수가 포스트 손흥민으로서 네. 토트넘에 날아가죠. 이제 양민혁 선수 얘기를 좀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원래는 이제 시즌 끝나고 다 1월에 가는 걸로 돼 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의 부상 변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서 12월에 와. 간다고 하면 시상식하고 이제 며칠 쉬고 좀 간다고 하네요. 사실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빡빡할 네. 거거든요. 아무래도 되게 어린 나이라서 뭔가 신체적인 그런 컨디션도 100%가 아닐 텐데 2월 3월부터 시작한 K리그 일정부터 해서 바로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정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이것이 되게 체력적인 리스크로도 다가올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예 그렇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또 빨리 오길 원했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일처리가 진행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은 K리그 경기는 한 경기 이제 남아 있고 A매치 이후에. 맞습니다. 그리고 K리그 끝나면은 이제 코리아컵 결승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상식 뭐 승강전 네, 승강전. 승강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상식하고 그리고 이제 양민혁 선수는 바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강원은 한 경기 남았으니까 그렇죠. 한 2, 3주 정도는 쉴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 치르고 네. 가는 거는 뭐 양민혁 선수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어쨌든 한국은 이제 춘추제고 이제 프리미어리그나 이제 그런 리그는 추춘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겨울에 이적한 한국인 선수들이 유독 힘을 못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양민혁 선수는 거기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는. 왜냐하면 좀 몸이 된 상태에서 바로 오히려. 이제 훈련을 하러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체력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핏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은 양민혁 선수가 충분히 경쟁해 보면 않을까라는 지금 그쵸. 이선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일단은 지금 현재 출전하고 있는 게 토트넘의 이선으로 지금 손흥민, 베르너, 존슨, 그다음에 크루셰프스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오도베르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오도베르는 부상으로 네. 네. 이번에 시즌 아웃이 또 됐다고 하고 아하. 수술도 했다고 하네요 최근에. 또 쿨루셰프스키 같은 경우에도 뭔가 전술적 이슈로 인해서 가운데서 계속 뛰고 있잖아요. 윙어로 뛰기에는 이 선수의 뭔가 프로필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계속해서 중앙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아무래도 존슨이나 베르너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어 선수 아 네. 마이키 모어. 네, 그 정도 그런데 있겠죠. 이제 베르너랑 무어 선수는 거의 왼쪽의 주 포지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자는 브레넌 존슨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양민혁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편한 오른쪽이 선수죠. 더 편한 네. 포지션이니까. 그리고 이제 오도베르가 있었다면 오도베르랑 경쟁을 했을 텐데 오도베르 선수가 부상을 방에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수술을 복귀하려면 한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어이구, 그냥 시즌 아웃급 네. 부상을 당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양민혁 선수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가 그렇죠. 있는 거죠. 지금 존슨만 제치면 어쨌든 그렇죠. 선발도 노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존슨이 이제 시즌 초반 때 폼이 좋아서 한때 막 몇 경기 연속골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은 이제 한계를 또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부돈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부돈신까지 나왔는데 부돈신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있었어요 밈으로. 밈으로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무조건 슛하면 들어간다. 땅볼 슛 못 막는다. 팝포스 슛 못 막는다.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속골을 한 네. 이후로 지금 침묵을 하고 있죠. 이제 맞아요. 코반트리 시티전 이후로. 그렇기 최근에는 때문에 네. 이제 존슨의 대체자를 누구로 하냐. 그래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양민혁이 합류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제일 좋은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 네. 같기는 해요. 맞아요. 뭔가 마이키 모어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왼쪽이기도 하고 존슨도 최고의 컨디션에서 좀 내려왔고 시즌 초반에 반짝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던 오도베르도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양민혁이 딱 그 성인과 유스의 이렇게 중간 레벨에 있는 선수잖아요. 네. 마이키 모어처럼. 근데
이 정도 팀 컨디션이라면은 충분히 로테이션 자원으로 그렇죠. 바로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정말 체력적 문제만 없다면은 되게 음. 좋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서 12월 중순에 합류 예정이고 경기를 뛸 수 있는 건 아마 이제 1월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네. 지정해서 등록이 되면은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딱 이 등록이 되는 기간이 어쨌든 12월에 넘어가니까 1월 1일 날 바로 등록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기간이 또 프리미어리그는 박싱데이라고 아, 해서 박싱데이. 이제 리그 경기도 붙어 있고 그리고 FA컵도 중간에 있기 때문에 되게 빡빡한 주간이라 솔직히 거의 무조건 뛸 것 같거든요. 근데 네. 저도 100%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네. 이제 토트넘이 그리고 또 유로파리그도 출전하기 그러네. 때문에 유로파리그 유로파도 해야 되네. 그러니까 유로파 명단에 네. 이제 양민 선수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도베르 선수가 루머대로 시즌 아웃 확정이라면 네. 오도베르를 빼고 당연히 양민혁을 네. 넣겠죠. 그렇죠. 누가 생각을 해도 네. 추가 영입이 있지 않는 한. 그리고 또 양민혁 선수를 이렇게 빨리 콜을 했다는 것은 어쨌든 토트넘 구단 입장에서도 이 선수 쓸만할 가치가 있다라고 네, 생각을 그렇죠, 했던 그렇죠. 것이고 어쨌든 그동안에 보여준 K리그에서도 폼도 좋아서 이번에는 이제 이달의 영 플레이어도 수상을 했잖아요. 뭐 많이 받았어요 이달용 플레이는 네. 진짜. 그러니까 막 하도 많이 받아서 뭐 수도 셀 수 없는데 그만큼 이제 리그에서의 폼도 최근에 좋았으니까 양민혁 선수가 충분히 기용될 만한 여진이 있다고 보고 특히 저는 존슨과 플레이 스타일이 매우 다른 점이 양민혁 선수의 가치를 좀 그렇죠. 높이는 거라고 음. 생각을 해요. 다른 옵션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어쨌든 존슨의 그런 좀 단점이라고 지적이 된 게 측면에서의 크로스. 그렇죠. 그러니까 빠르긴 한데 하는 마무리. 네. 그렇죠. 너무 직선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또 이제 막힐 때는 이제 저희가 뭐 크랙이라고 소위 부르죠. 네. 그런 모습은 전혀 보여주진 못하고 그냥 직선 크로스 떼구르르 골키퍼 선방 이런 식으로 음. 가는 루트가 많았기 때문에 존슨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렇죠. 양민혁 선수는 그거와는 좀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네. 보유하고 있긴 선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양민혁 선수의 전 장점이 슈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선수가 뭔가 좀 드리블 자체가 막 화려하진 않는데 슈팅 그 스킬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양민혁 선수가 해볼 만한데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요소긴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12월 중반에 합류가 되고 그리고 1월까지도 사실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한 달 반 정도 뒤면 우리가 또 양민혁 선수의 모습을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바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되면 이제 토트넘 상황이 안 좋은 건 이제 우리한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손흥민 그쵸. 선수가 있으니까. 근데 사실 이런 양민혁 선수의 등장에 있어서는 지금 상황이 저희가 좀 아까 설명을 해드렸던 대로 좋은 기회다 진짜 이번에. 그렇죠. 네. 사실 한국인 프리미어리거는 항상 저희한테 의미가 있었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레전드로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 팀에 가장 떠오르는 K리그의 슈퍼스타가 가서 뭔가 그 포스트 손흥민의 그 길을 걷는다면은 네. 사실 아, 이보다 좋죠. 아름다운 그림은 또 그리기 쉽지 않지 않을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뭐 이런 맞아요. 것도 다른 가능하고. 세대 교체. 네. 와 무슨 손흥민 양민혁 쌍윙. 와 그거 와, 진짜 진짜. 터진다. 와 와, 진짜 한국 미쳤다 폭발. 진짜 국뽕 폭발. 시청률 폭발. 스포티 마지막에 막- 달달하겠는데. 막 골 넣고 막 악수하고 막 아, 세리머니 서로 막 포옹하고. 막 이런 거 하면 난리 나요. 그냥 포탈 터져요 내가 봤을 때. 막 그러고 막 하면 포탈이 터질 정도 난리가 날 것 네. 같아. 아니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무리 봐도 이렇게 양 윙에 한국 선수가 있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 어디 뭐 절대 못 없어. 봤죠. 예.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두 명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있는 그것도 없지 않나? 듀오도. 뭐 같은 팀에? 썬덜랜드 그것도 아니다. 썬더랜드도 네, 그 없었던 기간이 거- 달라요. 네, 그냥 없었던 것으로 네.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항상 이제 라이벌 매치에서 예를 들어서 박지성 이용표부터 해가지고 맞대결은 있었는데 이용표 공 뺏고 박지성이 뭐 손흥민 네. 황희찬 이런 식으로 붙는 경우는 여러 네. 번 있었지만 같은 팀에서 네. 뛰는 경우는 제가 손흥민 네. 크로스 양민영 골 약간 와,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와. 그러면 그리고, 진짜 그리고 안겨서 세리머니 네. 하고 막 같이 찰칵 와 그냥 포탈 사이트 다 북봉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스코어보드 옆에 머리 이렇게 두 개 떠 있고 진짜 영국 왕도 감동합니다. 그러면. 손흥민 5호돔, 어. 양민혁 1호 골 이런 거 와, 같이 써 있고 진짜. 이러면은 이제 뽕 차는 네.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정말 이제 다가왔어요. 그리고 네, 충분히 이제 다가왔어요. 상황 자체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양민혁 선수한테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좋은 기회가 찾아오기 때문에 이 기회를 잘 잡았어 또 그렇습니다. 스쿼드 멤버로 또 도약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부 얘기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 저희가 또 대표팀 얘기, 잉글랜드 대표팀 얘기 좀 준비해봤고 그리고 맨유 또 다음 주에 새로운 감독과 함께 새 출발도 하기 때문에 맨유 얘기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2부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